이 시작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피고인 신문이란 한 전 총리가 직접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질문에 답하는 건데 결심 공판 전 마지막 절차입니다. 특검팀은 먼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받지 못했다고 답하는 영상을 재생하며 위증 혐의를 추궁했습니다. 오후에는 내란 방조 혐의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결심 공판은 모레 열릴 예정입니다. 이후 내년 1월쯤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는 여인영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조치권과 계엄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무릎 꿇고 죄송하다며 반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군대 현실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 같았다면서 군은 계엄 관련 훈련이나 준비를 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슷한 시간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경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고도 석방된 데 대해 법원이 감치를 재집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오늘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관련 혐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대해 감치 결정은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 요구 조건에 맞춰 감치를 집행할 예정이며 법정 모욕 행위는 별도 재판을 진행하고 형사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업체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세부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원청노조, 하청노조 혹은 하청노조 간의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와 어떻게 교섭하면 되는지 구체적 절차를 내놓은 겁니다. 정부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일 경우 교섭대표 노조를 정해 사측과 교섭하게 한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기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절차 중에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청노조와 원청노조는 서로 분리돼 따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청노조와는 다른 하청노조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겁니다. 하청노조가 여러 개일 경우에도 개별 하청마다 혹은 직무 등의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청기업이 하청노동자의 교섭 요구를 묵살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됩니다.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교섭 요구를 무시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나서서 실질 사용자가 맞는지 판별해줍니다.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면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섭 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은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 유지가 소수 노조 참여를 배제한다는 이유로 줄곧 반대해왔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교섭단위 분리제도 확대가 노동조합법상의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의 본질을 흐릴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마련했습니다. 매우 생산적이었고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는데요. 협상을 앞두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에너지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정재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 가까이 이어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났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각 23일 공동성명 자료를 내고 양측이 업데이트되고 정교화된 평화 프레임워크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어떠한 향후 합의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공정한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는 것도 재확인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전쟁과 인명피해를 끝내기 위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이고 확고한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양측의 집중 논의를 거쳐 우크라이나와 미국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는 돈바스 전체 양보,
우크라이나군 절반 축소 등이 담겼다고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 평화 구상안을 토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러시아 측 입장이 대거 반영된 안이라며 반발했고 미국 내에서도 불만이 나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 제안은 아니라며 수정 여지를 남겼습니다.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측 입장이 반영된 의미 있는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관심입니다. 양측은 매우 생산적인 협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is was a very, very meaningful, I would say probably best meeting, but there's still some work left to do. We have very good progress and we are moving forward to the just and lasting peace. 한편 협상을 앞두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인근의 열병합 발전소를 공습했습니다. 크렘린궁에서 불과 120km 떨어진 거리로 이번 공습으로 일대 주민 수천 명의 난방 공급이 끊겼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우리나라가 2028년 G20 정상회의 개최지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현재 시각 2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정상선언문에 2028년엔 대한민국이 G20 의장직을 수임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2028년은 G20 정상회의가 출범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아프리카 순방의 마지막 국가인 튀르키예를 방문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이 오는 27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합병 계획을 공식 발표합니다. 시장에서 두나무의 기업 가치는 15조 원, 네이버 파이낸셜은 5조 원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3대1 비율의 주식 교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이에 앞서 오는 26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안을 의결할 방침인데 합병안은 금융당국과 공정위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서울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높아지면서 시야가 부연 상태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 남부지방도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15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동안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높은 산지에서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지역에선 비가 살짝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과 광주가 19도, 부산이 20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아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11도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낮아지겠고 바람이 불면서 점점 추워지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는 등 내일 비가 내리고 나면 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건강한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 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이제 나의